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22대 국회가 후반기 원구성 절차를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전남 광주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군공항 이전, 통합특별시 안착 등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요. 오늘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과 함께 후반기 의정활동 그리고 지역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조인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의정활동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됐습니다. 의원님은 과방위에서 국토위로 자리를 옮기셨는데요. 국토위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 전반기 과방위 활동은 광주에 AI를 어떻게 안착시킬까라는 게 이제 핵심 제 목표였고 어느 정도 이제 됐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제 옮겼는데 굳이 하반기에 국토위를 선택한 이유는 통합이 됐습니다. 광주 전남이 통합이 되면서 완전한 통합을 이뤄내기 위한 일들을 해야 될 곳이 국토위원회에 많이 산적이 돼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생활권 통합입니다. 생활권 통합의 핵심은 교통 인프라를 어떻게 확보하느냐라는 거였고 그 교통 인프라 확보의 가장 핵심적인 주무부처가 국토교통부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선택을 했고 두 번째가 이제 우리 800조 메가 프로젝트가 반도체 프로젝트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산단 조성하는 업무가 국토부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수도권에 견줄 만한 균형 발전의 터전이 광주에서 시작된다. 그것의 시발점을 갖기 위해서 국토위원회로 옮겼습니다. 네, 과방위 활동을 포함해서 전반기 의정 활동을 돌아봤을 때 의원님 스스로 가장 의미 있었다 하는 성과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AI를 어떻게 해서 여기 안착시킬 것이냐라는 거였고 우리 북구에서 시작하고 있는 AI 융복합 단지 이것을 안착시키는 거였고 두 번째가 제가 당선되고 나서 법을 만들겠다라고 1호 법안으로 한 게 AI 기본법입니다. 그것도 만들어서 어떤 우리 융복합 단지 조성의 어떤 기본을 만들어주는 법을 만들었고 특히 작년도 이제 예산 때 저희가 이제 힘들어서 만들어 놓은 게 하나 기억납니다. 아직 예산은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총사비가 한 1조쯤 생각되는 건데 지금 해남에 국가 데이터 센터가 해남으로 갔지 않습니까? 근데 광주에는 MPU 전용 데이터 센터를 하나 만들자라고 해서 한 1조짜리가 됩니다. 그거를 지금 기본 영역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적어도 설계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의 전반기 의정활동 평가를 들어보니 후반기 활동도 되게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에 국토위에서 호남권 의원은 의원님이 유일합니다. 네. 그만큼 그 역할이나 책임감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떤 역할에 좀 중점을 두실 예정인가요? 제가 정치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균형 발전이었습니다. 균형 발전의 시점은 광주여야 된다라는 생각이었고 그 광주에 씨를 뿌려서 안착을 시켜야 되는 게 이제 제 목표인데 다행히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5급 3특 지방주도 성장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5국 중에 이 호남권의 핵심이 지금 마련됐지 않습니까? 광주 전남이 행정 통합이 되면서 기본은 마련돼 있고 최근에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도 관심 갖고 있는 800조 메가 프로젝트가 완성이 된다면 5국 3특 중에 가장 먼저 자리를 잡고 이것이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어서 지역 최대 현안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군공항 부지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는 지역의 미래가 걸린 핵심 사업입니다. 네. 아무래도 관건은 전기나 용수 이런 기반 시설의 적기 구축이 될 텐데요. 국회 안팎에서도 이를 두고 설왕설래가 여전한 것 같아요. 현재 흐름은 좀 어떤가요? 지금 좀 잠잠해진 것 같습니다. 국힘 쪽에 일부 의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 안 된다, 될 수 없다, 왜 호남이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서 많은 국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어느 정도 잠잠해진 거는 같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여기 호남 입지를 선택하고 광주 공항을 선택한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자기 이익에 따라서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충분히 그것을 인정을 하고 공장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제반 제도나 아니면 인프라를 깔아주는 게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또 다른 주요 과제 중 하나는 바로 인재 양성입니다. 네네. 지금 지역 교육청이나 대학들도 인력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과정 개편에 나서는 등 막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기대되는 부분이나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뭐 인재 양성하는 것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가 완성이 되려면 가장 먼저가 지금 속도입니다. 속도. 얼마나 빨리 해줄 것이냐라는 부분이어서 기업은 이미 각오가 돼 있고 그 각오를 밑받침해 주는 거는 이제 용수하고 저 전기를 확보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요거는 지금 차근차근 잘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력 양성 부분만 해도 현재에도 지금 광주하고 전남권에 있는 여러 대학들에서 반도체 학과라든지 해서 많이 양성이 되고 있습니다. 뭐 크게 보면 우리 전남대, 조선대, 한전공대, 지스트 뭐 이런 데서 많이 양성이 되고 있고 심지어는 뭐 우리 일부 공고에서도 지금 반도체 학과 학생들을 모집해서 지금 양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충분히 커버가 되는 상황이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관내에 보면 17개 대학이 있더라고요. 이 17개 대학이 좀 더 촘촘하게 연합을 한다든지 해서 여기에 집중해주면 인력 양성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으라고 봅니다. 네, 이번에는 지역구 현안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상무지구 도심 융합특구는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사업으로 기대를 모았는데 아직 생각만큼 속도를 내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추진 경과는 좀 어떤가요? 24년도에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지정된 이후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게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제 죽으면서 거기에 땅값이 워낙 비싸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고도 제한이 묶여 있다. 광주 공항 때문에. 그래서 수익성이 안 난다는 것 때문에 사업자가 이제 쉽게 안 달라들었고 거기다가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우리 광주시에 있는 산하기관 개발공사에서 쉽게 달라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완전 상황이 바뀌었죠. 지금 공항이 이전하게 되면 고도 제한 문제도 풀리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반도체 팹이 직접 들어오게 되면 그 배후 도시로서 충분한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여건은 갖춰져 있고 그럼 과거 계획된 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새롭게 반도체 팹이나 이런 것들에 맞춰서 새롭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더 새로운 방향으로 반도체 팹에 맞추는 그런 설계를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사업도 재설계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오히려 사업의 속도를 낼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지금 이제 사업 여건은 무르익었다라고 보고 우리 광주 산하기관에서 직접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지금 현재 접촉하고 있는 게 LH공사하고 직접 접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공사에서 좀 직접 나서서 해달라. 지금 이거는 과거의 지방의 문제가 아니다. 팹에 성공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인프라, 배후 도시를 구축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전략 산업 육성 차원에서 같이 접근을 해줘야 된다라고 지금 같이 어필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통합특별시 출범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네네. 통합의 효과에 대한 기대와 함께 또 5개 자치구나 22개 시군 사이에서 재정과 권한의 불균형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관련해서 토론회도 이제 진행을 네네. 하셨죠. 좀 성과는 어땠나요? 많은 관심이 있더라고요. 저뿐만 아니고 이제 학계에서도 관심이 많고 주민들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실제로 그날 이제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서 여러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이슈가 그런 겁니다. 사실은 행정통합 과정에서 보면 사실상 광주시는 없어졌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없어졌고 그 광주광역시 산하에 있었던 5개 자치구만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광역 사무에 대해서
우리 통합시에서 예전처럼 광주 광역시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세밀하게 해줄 수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5개 자치구가 직접 나서서 해줘야 될 텐데 이 자치구의 현재 역량으로는 안 된다. 재정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권한 측면에서 광역산물은 전부 통합시로 가 있게 됐기 때문에 요거를 지방자치구, 지금 자치구, 5개 자치구에 어느 정도 내려주면서 재정도 대폭 늘려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1차적으로 간담회를 토론을 했던 거고 아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통합 과정에서 그 시리즈별로 쭉 토론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연장선에서 일반시 전환 이야기도 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자치구에 불이익이 없도록 특별법이나 관련 제도에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그겁니다. 그래서 그냥 시로 옮기자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도 일반 교부세를 받자. 교부세가 지금 안 내려갑니다. 자치구에는. 예전 광역시에서 조정 교부금이라고 그래서 일부 줬었는데 나머지 일반 교부금을 직접 받지는 못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광역 사무는 주로 광주 광역시에서 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광주 광역시가 없어지면서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조정이 돼야 된다. 그러면 시로 조정이 되면 그게 당연히 이렇게 될 텐데 지금은 시로 하면 일부에서 아마 시민들도 그런 이야기 하실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이제 광주시는 없는 거냐. 광주의 정체성은 어디로 간 거냐라는 반론도 있을 수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일단 그런 재정적인 측면하고 권한 측면에 좀 집중을 해보자라는 생각입니다. 이번엔 당내 현안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호남권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됐죠. 새롭게 구성될 민주당 지도부에게 바라는 호남 민심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현장 분위기 좀 어땠나요? 사실은 저는 이제 전준 의원입니다. 전당대 준비위원회 위원이어서 선거에 직접 개입하거나 뛸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당원들이나 광주 시민들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권이 안정됐으면 쓰겠다라는 열망이 가장 큽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좀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당내에서 갖춰줬으면 쓰겠다. 이번 지도부에 바라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800조 프로젝트만 있지만 이게 이재명 정부의 안정성이 사라지고 나면 굉장히 힘들 거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돼야 된다는 생각이 많아서 아마 당 지도부도 그렇게 좀 되었으면 쓰겠다라는 열망을 많이 가지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전당대회 분위기가 굉장히 과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계파 갈등도 좀 드러나고 있는 모습인데 당내 통합 전당대회 이후에 가능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통합이 돼야 됩니다. 통합이 되어야 우리 이재명 정부가 성공을 할 수 있고 그 성공을 기반으로 해서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문제가 아니고 차기 지도부는 반드시 통합을 이뤄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거를 기대하고 그것을 강하게 요청합니다. 이제 국토위에서 활동을 하시잖아요. 지역 발전을 위해 이것만큼은 반드시 궤도에 올려놓겠다 하는 최우선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도심융합특구 아까 이야기했던 800조 폐비 투자되면서 그 배후단지로 해야 되는 요 부분, 그다음에 광역 교통망 부분, 요 부분은 반드시 좀 어떻게 좀 기본적으로는 해놔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이제 엊그저께 보니까 광주특별시냐 전남광주특별시냐 또 약칭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약칭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광주특별시로. 이거 가지고 더 이상 논란이 없었으면 하는 것도 바람입니다. 자, 끝으로 후반기 국회 활동을 앞두고 지역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하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좀 믿고 안정적으로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요새 보니까 너무 앞서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벌써 미국 규탄한다라는 프래카드가 붙기도 하고 해서
그건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정부에서 협의를 하고 있고 그게 뭐 절대 안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계획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미군 시설 이전은. 왜냐하면 공항이 이전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어느 정도 단축하느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일단 협의가 될 것으로 보고 그 정부에 좀 맡겨두고 그런 부분은 너무 앞서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시민 여러분, 저 날 더운데 건강하시고요. 저도 건강하게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